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농단으로 인한 병원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저도 당직도 서고 또 전공의도 없고 또 강사도 없고 해서 입원 환자도 봐야 되고 해서 좀 업무 로딩이 많아지는 관계로 그동안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암 치료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오늘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색전술이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할 준비 되셨죠? 색전술이란 말을 우리 간암 치료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환자분들도 많이 듣는 단어인데 정확한 용어는 화학색전술이고 더 정확하게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좀 길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간암은요, 그 종양을 굉장히 많은 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과혈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혈관이 풍부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혈관이 많은 종양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는 동맥, 간동맥이라고 하죠. 그 간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종양혈관을 통해서 이 종양이 영양분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원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동맥에 카테터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도관을 넣어서 그 도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그 항암제가 암세포로 가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색전 물질이라고 하는, 의학용어로 젤폼이라고 하는 물질을 항암제를 쏘고 난 후에 그 색전 물질을 연달아 넣게 되면 그 종양이 괴사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받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이 색전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이 색전술, 경동맥 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수술이 아니고요, 시술이죠. 그러니까 배를 째고 배를 열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시술인데, 아까 간동맥 얘기했지만 간동맥을 바로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혈관을 통해서 간동맥으로 올라가느냐면은, 간동맥은 요 복부에 있겠죠. 그 아랫도리 그 사타구니 부위에 눌러보시면 펄떡펄떡 뛰는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대퇴동맥, 그러니까 하지의 대퇴부 있잖아요. 대퇴동맥을 국소마취를 하고 피부를 통해서 주사를 찌른 다음에 그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동맥까지 카테터를 올린 다음에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동맥을 뚫는, 천자한다고 하는데 동맥을 뚫는 시술이기 때문에 지혈에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술을 한다 그러면은 시술 끝나고 반나절 정도는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지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 입원 기간은 짧아도 하룻밤, 길면 2일 또는 3박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간암을 완치하는 치료법을 대라고 하면 수술로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간 이식, 또 시술 중에 고주파열 치료라든지 냉동 소작술이라든지 극초단파 소작술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비가역 전기 천공법이라든지, 이런 소작술, 수술, 이식, 소작술, 이 세 가지 방법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치료를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 고령이라든지 위치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화학색전술을 또 시행하면 좋은 결과로,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한 번 색전술로 10년 이상 재발 없이 지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종양이 많고 또 종양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한 번 시술한다고 해서 종양이 다 죽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번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화학색전술을 하는 목적이 조그만 튜머를 완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양이 크거나 개수가 여러 개여서 종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전술은 항암제를
종양에다 주입을 하고 연달아 혈관을 색전 물질로 막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색전술 후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구역, 구토 이 세 가지 증상이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피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피부가 괴사된다, 썩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살이 썩으면 얼마나 아프고 또 열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간에 있는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양이 괴사되면서 발생하는 발열이 되는지 통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또 항암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구역질, 구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00%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도 제 외래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번 색전술에서는 하나도 후유증이 없었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치료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 빈도가 낮고 크면 클수록 또 종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시술하고 난 다음에 구토가 생기지 않도록 항구토제를 투여한다든지 또 아프면 진통제를 놔드리기 때문에 잘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색전술 단독으로 간암을 치료하기도 하지만요, 병합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색전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열 치료를 다음날 이어서 한다든지 또 색전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서 촬영 CT를 찍어봤더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경우에 또 색전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연달아 한다든지 이런 병합 치료가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색전술하고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급여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렇게 암에 대해서 특히 간암에 대해서 병합 치료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간 색전술하고 약물을 같이 쓰는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반복해서 색전술을 했는데도 종양이 안 죽는다든지 오히려 더 커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색전술에 불응한다, 반응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후로는 약물 치료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물 치료는 아시는 대로 표적 치료제라든지 또는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색전술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의 기쁨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반복해서 색전술을 받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통증이나 또 구역질, 구토, 열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색전술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사선 색전술,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